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네, 좀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무사히 이제 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탈고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또 후반 작업이 또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홀가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한 단계 사는 넘은 느낌이어서 조금은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계획들 세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새해 계획을 여러 가지 넘버링 하면서 세우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좀 그때그때 뭔가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 바로 좀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올해가 시작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거는 좀 줄이자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쇼핑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입고 나갈 일이 없어서 안 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밖에 나갈 일이 없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네,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용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독일은 반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점인데 막 쇼핑을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나쁜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는 정책이 14일에서 한 달까지는 반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 무료 반품이에요. 보통 물건을 사면 그 상자 안에 반품 라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붙여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편의점 택배랑 비슷한 개념인데 파켓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내 이메일로 QR코드를 보내줍니다. 반품할 상자를 들고 가서 QR코드만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반품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선택을 되게 네, 쉽게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다들 세일 폭이 굉장히 커졌죠. 의료업계에서 특히. 네, 장사가 안 되니까. 세일 폭이 굉장히 커졌고, 또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되게 비싼데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네, 사게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사야 돼. 이걸 안 사면 손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작년 한 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일단은 아마존 프라임을 끊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니멀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멀리즘을 위한 책 두 권을 네,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글쓰기 수업을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예스24 북클럽에서 무료로 또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청소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두껍지는 않고 또 굉장히 쉬운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인문학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쉽고 좀 가볍게 약간 스낵처럼 네, 읽을 수 있는 인문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점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옷을 둘러싼 다양한 어떤 사회 인문학적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그리고 또 어떤 남들이 물건을 사면은 사고 싶은 어떤 거울신경, 모피 논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책의 출발은 패스트 패션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 패스트 패션 하면은 자라, H&M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 자라나 H&M에서 옷을 하나라도 안 사보신 분들은 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이제 가까워진 그런 네, 브랜드가 됐죠. 이제 자라를 필두로 이 책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라의 창업주죠, 아만시오. 이분은 지금은 세계 10대 글로벌 부자 안에 들어가는 대부호가 되신 분인데, 이제 시작은 13살로 거슬러 올라가요. 스페인의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3살 때 생계를 위해서 셔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점점점 직급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옷 하나를 만드는데
공정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모아서 1975년에 스페인에 자신만의 가게를 만들게 되는데, 뭐 자라 1호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게에서 본인이 그 셔츠 공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없앴죠. 그리고 유통 과정도 최소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을 고용해서 빠르게 옷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회전율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명품 런웨이에서 본 옷들이 뭐 한 달도 안 돼서 자라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죠. 특히 이 자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신상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를 찾는 고객들의 그 재방문율, 빈도수가 굉장히 높고, 다른 브랜드와 달리 구매를 또 하는 현상 역시도, 비중 역시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초기에 시도는 굉장히 좋았죠. 어떤 마진율을 다운시키면서 소비자한테 부여되는 가격도 다운시킨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그 밖에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명품 카피 문제죠. 이거는 뭐 자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패션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열악한 근로 조건이죠. 여러 가지 뭐 스파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회사에서 아동들을 노동 착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죠. 뭐 대표적인 회사가 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이 패스트 패션이 말 그대로 빠르게 생산되는 옷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소비되고 또 빠르게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옷 자체에도 나오는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옷들이 유행이 지나면 버리게 되죠.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헌옷 수거함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은 이 헌옷 수거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또 다루고 있어요. 이 헌옷 수거함에 모여진 옷들이 이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은 이제 미툼바라는 시장이 있대요. 근데 그 시장에서 이제 각국에서 온 옷들이 포대자루로 이제 막 다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옷이 팔리면은 괜찮은데, 여기서도 또 안 팔리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팔리는 옷들이 모여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리는 옷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문제는, 특히 의류산업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그 평화시장, 뭐 남대문 시장을 필두로 굉장히 의류산업이 발달했었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 됐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막 기부된 옷들이 싼 값에 팔리니까 자체 생산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 아니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옷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뭐 싸다고 세일하다고 예쁘다고 산 많은 옷들이 이제 어떻게 유통되고 또 버려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패션 업계에서 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옷을 사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갖고 있는 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이런 좀 과정을 알게 되고 나면은 옷 하나를 사고 또 입을 때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정신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미니멀에 대해서 사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뭐 이 책은 명불허전이죠. 이제 고전으로 자리 잡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이 책을 처음 발견을 하고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했었고, 옷을 그만 사야지
쇼핑을 그만해야지 반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그 한 해의 끝 무렵이나 새해가 될 때마다 이 책을 늘 생각을 하고 펼쳐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변하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소로처럼 왜 완전 어떤 청빈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물질이 주는 뭐 어떤 재화가 주는 행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그 물질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 바로 월든입니다. 이 소로 역시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오두막에 들어가서 그런 고요한 또 혼자만의 사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주 작은 상자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철로변에 놓여있는 큰 상자를 바라보곤 했다. 그 상자는 가로 6피트에 세로 3피트쯤 되는 크기로 철로 인부들이 밤에 연장을 넣어두는 곳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면 한 1불쯤 주고 저런 상자를 사서 구멍을 두어 개 뚫어 최소한의 공기가 통하게 하고 비가 올 때나 밤에는 그 속에 들어가 뚜껑을 내리면 영혼 깊숙이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 놓은 거죠. 그리고 소로는 실천했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저처럼 미니멀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물질의 홍수, 공격 속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한 번쯤은 좀 벗어나야지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욕망이라는 게 진짜 하수분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노력할 뿐 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법은 배우려 하지 않을까? 물론 이 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법을 찾는다는 건 어쩌면은 어떤 수행자들의 경지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노력해 봄직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막 채운다고 해서 내 행복이 똑같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이 작가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 숲에 가서 고요히 사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가 저는 이 책의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구절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정직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고 우리가 또 미니멀리즘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정신적인 만족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그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의 어떤 그 삶의 패턴, 소비 패턴이 바뀌었을 때 그게 세상 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전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좀 심플하게 살고 싶다. 일도 관계도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거 좀 내려두고 간단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께 한 번쯤은 이 소로의 월든의 세계에 한 발자국 디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한 삶을 응원하면서 다독이는 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